폭우가 덮친 예천군 백성리는 산사태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산사태로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과 경찰, 군 당국이 경북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17일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설명을 들은 뒤 마을 주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산사태로 마을이 쑥대밭이 된 예천군 백성리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백성리에서만 17일 오후 3시 기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집과 밭 등 삶의 터전이 사라졌고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의 사고 소식에 마을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박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집들은 토사에 쓸려 무너지고 어디가 도로였고 어디가 밭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 마을 뒷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산사태는 마을을 덮쳤고 주택 13채 중 5채가 매몰됐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그리고 새벽에 발생한 일이라 대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던 현장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이강섭 씨는 산사태가 났던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떨립니다. 이상하게 뭐 부릉부릉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서는 순간에 빠방 그러더라고. 폭탄 터진 소리 내려 크게 나가지고 그래도 이 집이 드라브집이 출렁거더라고. 나가야 하면 현관문 앞에 차하고 다 막아놔서 못 나가고. 옆집이 토사에 쓰러지는 상황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집안에 갇혔던 이 씨 부부는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했을 때야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키우던 소들도 매몰되고 주변이 흙밭으로 변한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도 동고동락하던 이웃 주민이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평소부터 지금 가손이 매달 약을 쳐야 되는데 농기계고 뭐 싸그리 다 쓸어갔으니까 내 당한 거 당했지만은 같이 이어져서 뭐 친인척 같이 이래 지내다가 순식간에 쓸려가는 걸 눈으로 봤을 때 그 심정은 말로 못하죠. 다행히 아랫마을에는 큰 피해가 없지만 비통한 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구조대들이 활동을 하니까 주민들은 아예 뭐 접근 자체를 모하고 하는데. 뭘로 거기 막 못가게 하니까. 지금 우리는 뭐 안타깝게 뭐 걱정만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예천군 백성리에서는 17일 오후 3시까지 주민 4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도 이뤄지고 있지만 수색 범위가 상당히 넓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진입로 곳곳이 무너져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백성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면에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바로 아래 도로를 덮쳤고 도로가 유실돼 중장비 접근이 더 이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복구와 수색 작업도 그만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평리와 벌방리 등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천군에서는 이번 호우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기준 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영주시에는 지난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 3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산사태로 80대 노부부가 숨진 장수면 갈산리 마을 주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6시쯤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의 한 마을 뒷산이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밀물처럼 순식간에 밀려든 토사에 산 아래 있던 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0년 넘게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이웃은 평생 처음 들은 굉음에 우산도 없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 옆집에 아줌마가 소리 질렀지 나오라고. 집에 할머니하고 그래 나왔지. 황금에서 이제 소리 났지. 막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문지가 팍 나면서 그게 이제
연기가 아니고 문질렀어. 생겨보이. 그래 나와보이 이번에 됐잖아. 산사태로 완전히 파묻힌 두 집 중 한 곳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집에는 80대 노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평생 고생하며 많은 것들을 일궈온 금실 좋은 노부부가 이제야 좀 편하게 지내실 때가 됐는데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벌써 5시 되면 나가 일하시는 분인데 비가 와가지고 나가지를 않고 있었다가 참변을 그렇게 당했죠. 뭐 아주 안 좋죠. 안타깝고 되게. 마을 주민들은 비통한 마음속에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군 장병도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찾아 토사를 치우고 물길을 내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 복구가 우선 필요한 지역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임무에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주시를 비롯해 경북 지역은 18일 오전부터 시간당 최대 60mm의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겨우 힘을 내 복구에 나선 주민들은 또다시 예보된 비 소식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장맛비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입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승용차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집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역대급 물폭탄에 마을 뒷산이 폭삭 무너져 내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20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최근 10년간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선 양입니다.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1.1배 이상 초과해서 내렸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초과해서 이미 장마철 누적 강수량의 평년값을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올해 장맛비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과 경북 영주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1000mm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19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10에서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새벽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는 80mm 내외 그리고 30에서 60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 일부 지역, 충청 이남 지역과 남부, 제주도 지역에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고 하천 주변과 지하차도 등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상 상황이나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험이 감지되면 빠른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소방과 경찰, 군 당국이 경북 폭우 피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 당국은 17일 인력 2,129명과 장비 125대를 투입해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북 지역 실종자는 모두 예천 주민으로 감천면 진평리 1명, 벌방일리 2명이 매몰로 실종됐고 효자면 백성리 1명이 토사 유출로 실종됐습니다. 은풍면 은산리 3명과 금곡리 1명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학동 예천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설명을 들은 뒤 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큰 비가 내릴 때 안전한 운전 요령이 요구되는데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네,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큰 비가 내릴 때 지하차도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도로 구조는 업앤다운이라고 해서 오르막 내리막이 비교적 많은 나라입니다. 구름지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차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지방을 갔을 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딴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마구 따라 지나가면 안 되고 화물차가 지나가면 화물차는 키가 높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승용차는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급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괜찮지만 화물차라든지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라면 일단은 우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의를 기울였지만 지하차도에 들어선 이후에 물이 급격히 불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어 변속 없이 또 속도를 늦추거나 또 높이는 것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차에 물이 찬다면은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물이 찬다면은 차가 빠져나가는데 시동이 꺼진다거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차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운전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지하차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다 해도 깊은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를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이땐 어떻게 운전해야 차도 사람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원칙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이상 고인 물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타이어 절반 정도의 물이라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 그리고 늦은 속도보다는 시속 30-40km 정도로 해서 일정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고, 가급적이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06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행안부는 호우로 인한 도로 사면과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의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사용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북, 충청 지역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시가 인력과 장비, 재해구호기금 4억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대구에 본부를 둔 중앙 119 구조본부와 54단이 경북 피해 지역 복구 작업에 투입된 상태이며, 이들이 긴급 인명구조를 마치면 대구시 자원봉사자들이 경북 지역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에 2억 원, 충북과 충남에 각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추후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가 16일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된 호우 피해에 대해 경상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배한철 의장과 박영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경북 도민들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낙동강유역 홍수특보는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예천 회령교 지점 홍수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령교 지점은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해 지난 15일 오전 3시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 밖에 의성 장송교, 낙단교, 영주 월호교, 예천 상풍교, 문경 김용리 지점에 내려진 홍수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